일정 기간 동안 킴스만 감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마침내 한국 국가대표팀과 튀니지 사이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일 감독과 킴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국가대표팀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평가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고 압박을 받아 대표팀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지만 토트넘과 한국 축구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대표팀에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았을 때 다음 주장이 누구가 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괴물 베이엔 뮌헨의 김민재 수비수가 이 역할을 맡아 그가 손흥민 이후 주장될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킴스만 감독의 전략은 게임에서 특별히 돋보이지 않았지만 이강인의 2골과 김민재의 골, 황의조의 결승골로 이긴 게임은 4대 0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앞으로 세계 축구에서 상세히 분석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 전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파는 튀니지 팀을 29위로 랭킹하여 한국이 26위인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킴스만 감독, 국가대표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감독 중 한 명, 이 팀을 이끌어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규성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일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어떤 원인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에 김민재는 위대한 수비와 긴 패스로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킴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은 명확한 전략 없이 단지 각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을 의존했던 게임을 했습니다. 전반은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통계는 한국이 60대 40의 볼 점유율과 3대 1의 슈팅 비율로 우위를 점했지만 첫 번째 이닝은 위협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한국이 이강인의 골, 김민재의 헤딩골 그리고 황의조의 골로 4대 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에 많은 이들이 이강인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이 선수는 팀 동료들과 함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이후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위대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아시안 게임 도중 그는 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도중에 부상을 당한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그는 대단한 퍼포먼스로 모든 의혹을 깨뜨렸습니다. 후반 53분에 이강인은 공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칙을 당했습니다. 그 스스로 26m 떨어진 곳에서 완벽한 프리킥을 했고 골을 넣었지만 그것은 그의 실력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은 튀니지의 탄탄한 수비를 넘어갔지만 옆으로 이동하던 골키퍼가 공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공은 그냥 들어가고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강인의 다음 골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볼을 가진 동안 이강인은 끝까지 볼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기본적인 드리블 스킬을 사용해 상대가 크게 접근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골을 넣었습니다. 튀니지 수비 6명이 이강인을 막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는 공간을 찾아내고 성공적으로 득점하였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뛰었던 이강인이지만 이 골은 그가 겪었던 이슈가 임시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그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가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골을 넣고 황의조가 그의 재빠름으로 4번째 골을 넣어 한국 국가대표팀은 감동적인 4대 0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튀니지와 한국이 피파 랭킹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큰 승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킴스만 감독 덕분에 전략이 불분명하더라도 선수들은 홈에서의 경기에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강인은 프리킥과 드리블로 여러 골을 넣었습니다. 김민재는 강력한 헤더로 골을 넣고 황의조는 손흥민처럼 빠른 속도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를 본 한국 축구 팬들은 기쁨에 빠졌지만 킴스만 감독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한국은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유럽리그의 모든 선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불러올 예정입니다. 그들이 유럽리그를 포기하고 국가대표팀에 참가하는 경우 킴스만 감독 아래에서 뛰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유럽 선수들이 자유롭게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며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팬들에게서였습니다. 이강인을 사랑스럽게 끌어안았던 손흥민이 이제 나 없이도 그들은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것 같아요 라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재현된 인터뷰 장면. 너무 장난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 저 없어도 그들이 충분하죠. 자세히 보면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튀니지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서 동료들을 응원하던 축구대표팀의 리더 손흥민, 토트넘 출신, 이런 반짝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이 1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튀니지와의 평가전 A매치에서 4대 0으로 이긴 결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오늘 경기에서 주역은 바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출신이었다. 그는 손흥민이 그간 대표팀에서 수행해온 전방 라인에서의 프리롤 역할을 맡았다. 그는 필드 중앙에서 뛰어다니다 상대의 파이브백 수비가 견고해지자 측면으로 이동해 반짝이는 탈압박으로 공격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 결국에 후반 10분에 그 자신이 만든 프리킥 기회에서 킥을 하여 정교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찾아 선제골을 기록했다. 2분 다음에는 문전에서 팽팽한 상황 중에서 공을 따내기 위해 질주하고 절묘한 왼발로 슈하여 두 번째 골을 완성했다. 이후 한국은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헤더가 상대의 자책골로 연결되었고 황의조의 골까지 합하여 크게 웃었다. 손흥민은 후반 44분에 교체로 내려온 이강인을 벤치에서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모든 선수들을 다 꼭 안아주고 싶다. 강인이의 그 골은 A매치에서의 첫 골이지 않았나. 모든 선수들이 첫 골을 넣는 그 순간을 꿈꾸고 있을 건데 오늘 그를 함께 환하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서서 강인이가 많이 골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그는 이날 그가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독이 팀의 밸런스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사실 경기장 밖에서는 본인 자신이 더욱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더라라면서 강인이가 잘 대처를 해주어서 더욱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모든 선수들이 믿을 만큼 잘 해주었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선수들이 팀을 구성하고 잘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노력을 전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을 때 누구도 나 없어도 충분하리라 믿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가 경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이날 자신 없이 크게 이긴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17일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베트남과의 이번 월 A매치 두 번째 평가전 출전 여부에 관련해서는 내가 바라는 다른 것은 없는데 경기에는 열망이 많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출전할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